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수 영탁의 숨겨진 효도 이야기, 그냥 미담이 아니라 듣다 보면 마음이 찡해지는 가족 서사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결혼 45주년을 맞은 부모님께 무려 30억 원짜리 집을 선물한 그날, 웃음 뒤에 감춰져 있던 무명 시절의 눈물, 군인 아버지와 무속인 어머니의 기도까지 모두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영탁이 이 선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숨은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 줄의 제목만 봐도 벌써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신가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웃으며 노래하는 한 스타의 뒷모습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상처와 승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눈물겨운 서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의 결실이 어느 날 한 장의 등기부등본과 함께 부모님 손에 쥐어진 30억 원짜리 집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잘된 아들이 부모님께 효도했다 수준의 예쁜 미담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외동아들이라는 이유로 온갖 기대와 걱정을 한몸에 받으며 자라야 했던 한 소년이 무명 가수의 세월을 견디며 수없이 포기할까를 고민하던 청년이 결국 부모님의 결혼 45주년에 맞춰 이제 제가 부모님을 지켜드릴 차례라고 선언하는 순간까지 그 모든 장면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봐야만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깊고도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45주년을 맞은 어느 날, 영탁은 조용히 부모님을 차에 태워 한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 속에서 어머니는 여긴 왜 왔니 하고 웃으며 물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익숙한 군인 출신 특유의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 멈춰선 곳, 깔끔한 외관과 잘 손질된 정원이 인상적인 한 채의 집 앞에서 영탁은 부모님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엄마 아빠 집이에요. 결혼 45주년 선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굳은 얼굴이 천천히 무너져 내립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군인 아버지의 눈가에, 젊은 시절 내내 가족을 위해 공무원 출근길을 반복했던 어머니의 눈가에 동시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는 TV 기사에서는 자극적인 제목이 되지만 이 가족에게 그 금액은 숫자가 아니라 세월이었습니다. 무명 시절 녹음실 월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의 전세금을 빼야 했던 기억, 노래가 팔리지 않아 가이드 보컬 아르바이트와 대학 강사 일을 전전하며 월세를 겨우 맞추던 날들, 부모님이 몰래 통장 잔고를 채워 넣으며 괜찮다, 버텨라라고 말하던 그 많은 밤들이 한순간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는 스타 영탁만 보이지만 그 뒤에는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만해라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아들의 꿈을 밀어 올린 부모가 있었습니다. 사실 영탁의 가족사는 처음부터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집에서 떨어져 발목이 무려 30조각으로 부러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이 가족의 시간은 한번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술실 불만 바라보며 제발 아이만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되뇌었고, 군인 출신 아버지는 굳게 이를 악문 채 침묵 속에서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신앙심 깊은 기독교 신자로 살던 어머니는 영탁의 사고 이후 법당을 차리지 않으면 아이 몸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생 이성적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눈앞에서 아들의 다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을 목격한 엄마에게 이성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무당이든 뭐든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렇게 어머니는 결국 무속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때로는 주변의 오해를 가져왔고 영탁에게도 오래도록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여러 방송에서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결정의 출발점이 항상 아들 영탁이 건강하게 잘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신령이 이 아이는 가수로 반드시 성공한다, 믿고 밀어줘라 라는 말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이 가족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은 하나의 신화이자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명 시절 끝없는 어둠 속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2007년 발라드곡 사랑한다로 데뷔한 뒤 영탁의 인생은 생각보다 오래 빙빙 돌았습니다. 혹시 나에게 재능이 없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던 시절, 그는 가이드 보컬로 남의 노래를 먼저 불러주고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애니메이션 OST와 뮤지컬 무대까지 닥치는 대로 부딪히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소속사는 무려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계약서를 찍고 나오던 날 밤늦게 집에 돌아와 홀로 방바닥을 내려다보며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늘 같았습니다. 군인 아들 맞냐? 더 열심히 해라. 내가 노래할 때 제일 빛난다는 거 아빠는 안다. 무뚝뚝하지만 단단한 그 한마디가 다시 녹음실 문을 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던 2016년, 그는 마침내 인생의 방향을 과감히 틀어 트로트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왜 거기서 나와가 히트하며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폭발은 2020년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었습니다. 현역부로 참가한 그는 그동안 무명으로 쌓아 올린 수많은 무대 경험을 한 번에 터뜨리듯 매 해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승에서 2위를 차지하며 비록 왕관은 쓰지 못했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서 영탁이라는 이름은 확실히 각인되었습니다. 라디오 스타, 사랑의 콜센터, 아는 형님 등 각종 예능에서 보여준 순발력과 입담,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은 노래 잘하는 가수를 넘어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가 TV에서 보며 웃던 그 시간에도 그의 머릿속 한켠에는 여전히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와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뒤 수많은 편견과 싸우며 살아온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였을까요? 결혼 45주년이라는 숫자가 다가왔을 때 그는 단순한 꽃다발이나 여행 대신 집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가 더 이상 걱정 없이 남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싶다. 그렇게 시작된 30억 프로젝트는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상담을 하러 갈 때 그는 일부러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녔습니다. 상의 하나를 고를 때에도 어머니가 법당을 둘 수 있는 조용한 방이 필요하다. 아버지가 재활 운동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넓은 거실과 안전한 동선이 있어야 한다. 라는 조건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고급 자재와 최신식 설비로 채워진 공간이 아니라 이 가족이 지나온 시간을 채워넣은 또 하나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빛이 잘 들어오는 넓은 창가에는 언젠가 아버지가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1인용 소파가 놓일 자리를 먼저 생각했고, 주방에는 어머니가 손님들을 불러 식사를 대접하며 웃을 모습을 상상하며 아일랜드 식탁을 선택했습니다. 정원에는 언젠가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뛰어놀러 오겠지라는 작은 상상까지 담았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집에 부모님을 초대한 날, 결국 세 사람은 현관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잘 됐어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라는 죄책감과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맙다라는 감사가 한꺼번에 섞여 올라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고 어머니는 내가 무당이든 뭐든 내가 이렇게 웃으며 서 있는 모습을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라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늘 미안해하던 아들, 그 아들이 이제는 30억짜리 집을 선물할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은 돈의 크기보다 마음의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영탁의 수상 경력들 역시 단순히 화려한 이력서의 줄이 아니라 이 가족의 눈물과 버팀의 기록입니다. 2004년 제1회 영남가요제 비상으로 대상을 거머쥐던 그날, 아직 아무도 모르는 무명이었던 그 젊은 가수의 무대 뒤에는 우리 아들 잘한다라며 휴대폰으로 무대를 찍던 부모님의 떨리는 손이 있었습니다. 이 긴 상의 목록은 사실 당신 아들이 잘 버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는 보고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결론이 바로 30억 집 선물이라는 한 줄짜리 효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개인적인 인생 계획, 특히 결혼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언젠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저 비혼이요라고 농담 섞인 말을 던졌다가 다음날 기사 제목으로 영탁 비혼 선언이라는 문장이 박혀버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 결혼해야 합니다.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라서 책임이 있어요.